AMG GTR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비싼 차인진 몰라요. 여기 지금 중간에 컵홀더 딱 2개 오 쉣 파 와우 라보르기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뭘 촬영을 해야 될까, 이 GTR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걸 또 보여드리면 재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차를 출고하고 이렇게 막 구매하는 이유가 남들과 다른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차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차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고, 뭐 롱텀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를 타다 보면 이렇게 짧게 주행하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뭐 길어야 뭐 한 하루, 이틀 이렇게 타본다고 정말 그 차의 모든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G80이라든지 S클래스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구매해서 오랫동안 타보는 이유가, 물론 제가 차를 필요해가지고 그 차를 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너로서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풀어내는 것도 컨텐츠로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차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AMG GTR은 제가 과연 왜 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더 남들과 다른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준비하는 게 원래는 이제 새학기 이제 입학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또 이 AMG GTR을 운전을 해서 구독자와 함께 뭐 학교를 가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보는데, 뭐 생각 있으신 분들 메일 주세요. 좀 저희가 이런 좀 신박하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날에 이 차를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 오너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아니면은 그냥 시승차를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랑 이야기할 때 자유도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게 오너가 아니라면 이거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실제 오너분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아니면은 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직접 사고 실제 오너로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G박에는 이 자리에서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오늘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사면 안 되는 이유, 뭐 사면 안 되는 이유까지는 좀 그렇지만 불편한 점들이나 좀 더 크게 나가면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죠. 바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키 디자인이 진짜 구려요. 이게 뭡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벤츠 키 디자인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디자인인가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AMG GTR이라는 이 차의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도장값이 그린헬이라 그래가지고 1230만 원 정도 더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차량 총 가격이 2억 6천입니다. 그럼 2억 6천이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차들을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뭐 우라칸이나 뭐 아니면 포르토피노, 이제 488 쿠페 같은 조금 연식이 된 슈퍼카들도 사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신차로도 뭐 페라리 로마라든지 아니면은 우라칸도 이제 쿠페 모델 조금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우라칸 모델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포르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터보 S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일단 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게 있거든요. AMG GTR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비싼 차인진 몰라요. 그냥 벤츠구나. 그러니까 벤츠니까 적당히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보통 이 정도 금액을 주고 하면 포르쉐 만약에 타고 나갔다 그러면 이야 포르쉐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벤츠는 와 색깔 특이하고 이쁘긴 한데 그냥 벤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 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무엇보다 조금 충격 먹었던 게, 저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화려하고 눈에 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좀 안 쳐다보지 않냐? 아니요, 손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실제로 이렇게 타고 나가잖아. 그럼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보통 이렇게 나야 되는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러고 가 그냥. 보지도 않아. 근데 옛날 막 람보 페라리잖아. 그러면 쉣 파
와우 라보르기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럼 막 사람 경기에 막 그냥 진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그냥 벤츠네 아 색깔이 저 뭐야 랩핑했다라는 얘기도 엄청 들어요. 실제 이런 벤츠에서 이런 색이 어딨냐 없잖아. 그러니까 워낙 이런 벤츠에서는 좀 무난하고 흰색, 검정, 은색깔 같은 게 워낙 많으니까 랩핑했다고 생각하지 이 차가 더 뭐 유니크하고 뭐 AMG GTR 이런 사람들 못 써요. 예전에 CLA에서 노란 색깔 출시됐던 거 있었거든요. 노란색도 지나가면은 순정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 도색했다, 랩핑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이 AMG GTR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뭐 혼자 만족하면서 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내가 뭐 이런 차 탄다 약간 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뭐 정말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AMG GT, 뭐 GTR, 뭐 GTC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 옆좌석을 보면은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AMG GT가 남성 오너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는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화려하고 아니면 뭐 브랜드가 굉장히 뭐 이제 한 단계 더 윗등급 뭐 포르쉐가 됐든 아니면 뭐 람보 페라리가 됐든 그런 거를 딱 좋아하는데 이 AMG GTR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냥 벤츠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비싸 보이나? 심과장 이거 비싸 보여요? 저는 컬러 때문인가 더 비싸 보이긴 해요. 저는. 아 진짜? 차를 좀 알아서 그래. 그냥 차를 좀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벤츠네 벤츠에 그냥 뭐 스포츠카네 뭐 이거 한 1억 뭐 중반 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이 차 자체가 운전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그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지나가다가 AMG GT나 GTC 뭐 GTR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조수석 한번 잘 보세요. 누가 타 있나? 혼자 타 있거나 남자분들이 타 있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같은 금액의 포르쉐는 어떨까요? 포르쉐 탈 때 간단하게 그냥 아니야 우리들끼리만 얘기해요. 간단히 옆에 한번 조수석에 보면은 희한하게도 옆에 누가 타 있냐? 아리따운 여성분이 타 있죠. 희한하게 그래.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뭐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 뭐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모임이나 혹은 뭐 어디 뭐 지나가다가 뭐 보면은 대부분 다 남자가 타 있긴 합니다. 근데 포르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그 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불편한 게 사실 운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슈퍼카는 운전이 좀 어렵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AMG GTR 여기가 뭐가 있죠? 엔진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롱로즈 쇼테크 앞이 엄청 길고 운전석이 욕조처럼 쭉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이 좌우 휀다 쪽 앞에 범퍼 쪽이 아무것도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본넷이 긴 차들, 뭐 세단들 같은 플래그십들 앞에 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본넷 끝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엠블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GTR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앞이 어딘지, 내 프론트 범퍼의 끝이 어딘지 이 운전석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나 이제 우리 와이프도 운전을 나름 좀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좀 하는데 GTR 딱 2번 타보고 그다음부터 안 타시더라고요. 왜 안 타냐? 우리 어머니 새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 거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안 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운전이 개빡신다고 어머니가 이제 운전해보더니 야 이거 운전 더럽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갖다 빨리 팔아라 이러더라고. 원래는 이제 S클래스를 어머니가 또 타다가 새 거 워낙 좋아하니까 야 S를 그냥 이거 어차피 2대 있으면 좀 비싸잖아 그래서 S 이거 팔고 엄마가 이거 타고 다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그냥 어머니 타고 싶고 타라 어차피 나 이거 해봐야 컨텐츠 할 때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타고 다닐 때만 타지 거기 쓰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 차를 타고 나름 이제 또 자랑한다고 골프장에 골프채 싣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저녁에 얘기하더라고. 키 던지면서 야 못하겠다 갖다 팔아라. 왜 했더니 아니 앞이 너무 길어. 얘가 또 GTR 같은 경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S클래스처럼 막 10도처럼 휙휙 돌아가는 게 아닌데 얘가 나름 그래도 꽤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뒤에가 좀 약간 어색하다. S클래스도 그럼 뒷바퀴 있는데 오히려 S클래스 10도 가까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4도밖에 안 돌아가는 AMG GTR이 왜 더 불편하냐 했더니 AMG GTR 자체가 차체도 낮고 이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더 S클래스보다 그런 뒷바퀴가 돌아가는 이질감이 더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이
구현이 생각보다 어렵다. 요게 또 단점이고, 요거는 사실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한 부분인데, 약간 문 쪽에 단차가 안 맞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사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AMG GT는 안 그래요. 근데 GTI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이 휀다 쪽이 조금 더 와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와일드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 차체적인 구조가 딱 들어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문짝도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밑에 있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 휀다가 안 맞다 보니까 이 문을 열면서 이쪽 부분을 살짝 간섭이 생깁니다. 요 밑에가 금이 가요. 도장이 살짝 까진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 닿으면 뭔가 이렇게 깨지거나 하는데, 미세하게 이 부분이 이제 간섭이 생겨서 살짝 이 밑에가 이제 금이 가거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 봐도 이 밑에가 이제 금이 가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별다른 건 아닌데,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단점들을 이제 찾아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요, 트렁크 여는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밑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GTR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든지 아니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은 불편한 점들이 몇 개 또 있어요. 바로 이 시트입니다. 보통 벤츠들 요즘에 시트 조절하는 레버들 어디에 있어요? 도 손잡이 위쪽에 있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조절하는 그 레버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등받이를 조절하고 싶은데 이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트를 이제 앞으로 뒤로 좀 당기고 싶은데 다른 레버를 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상단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조절하고 싶은 시트 레버를 쉽게 찾았는데,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메모리 시트 역시도 번호를 누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요, 이 시트 조절하는 게 레버가 또 있거든요. 근데 요거 처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냐, 이거 시트 조절하는 거 이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기 허벅지 부분이랑 이 허리 부분을 조이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간 나름 그래도 편한 시트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풀 버켓 시트처럼 몸을 좀 꽉 잡아주기를 원하면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면 풀 버켓 시트처럼 꽉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고, 요건 최종 끝판왕이죠. 터치가 안 되는 거. 조절할 때 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내비게이션 치는 거는 뭐 사실 기대도 안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실내 이제 뭐 세팅이라든지 블루투스 연결할 때든지 이런 게 터치가 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터치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갈 때마다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센터페시아 있죠. 기어노브가 좀 이렇게 조종석,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뭔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기어 레버가 보통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다 보니까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 손이 잘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버튼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못 찾아요. 실내에 있는 디자인이요, 어찌 보면은 간단하고 어찌 보면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탑승을 해서 막 터치를 하고 만져야 되는데, 이 AMG GTR 실내는 아무래도 뭔가 인체 공학적이지 않다. 버튼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정말 힘들다.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밖에도 불편하지만 실내는 아우 터치 안 되죠. 버튼들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공중에 있는 버튼들조차,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버튼들조차도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시선을 꼭 분산해야지만 조절할 수가 있고 친절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실내 처음 타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비상 깜빡이가 보통 이렇게 공족이나 아니면은 이 좀 기어노브 주변에 이 비상 깜빡이가 있잖아요. 비상등이. 근데 AMG GTR 좀 딱 처음 탔을 때, 야 비상등을 켜야 되는데 비상등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여서 이거 도대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 위에 달려 있어요. 이 비상등이 이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위치도 구려요. 비상등 이 위에 있고, 열선도 이 위에 있는데, 처음에 보통 열선이라고 하면은 이 시트 조절하는 레버 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줄 알고 버튼을 다 눌러봤는데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이 위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카메라가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AMG G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서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360도로 볼 수 있는데 카메라 화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통 카메라 화질도 좋고 이제 각도 화각이 좋은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벤츠 AM GTR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질은 나쁘진 않지만 각도 화각이 굉장히 좁아서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운전까지 힘든데 카메라까지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그 다음은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여기 지금 중간에 컵홀더 딱 2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저 탈부착입니다. 탈부착일 거야. 탈부착이네. 아, 시겁했네. 예. 수납 공간이 진짜 없어요. 심지어 보통 이 도어 쪽 밑에도 수납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여기에 이제 물건을 많이들 집어넣는데 얘도 거의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물건이 없고요. 보통 조석 이제 수납함이 이쪽 이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다도 짐 많이 이제 넣어놓는데 얘는 이 수납 공간이 정말 작아가지고 이 공간에서도 넣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조수석 수납 공간에 가장 많이 집어넣는 게 뭐예요? 등록증조차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뭔 소리냐, 지금까지 그렇게 단점들 얘기해놓고선 주행엔 없다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행만 놓고 본다면 진짜 이 AMG GTR을 따라올 만한 차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건 전달력, 일체감, 그리고 퍼포먼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요. 괜히 이 AMG GTR이 포르쉐 잡는 벤츠라는 별명이 붙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행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 시덥지도 않은 걸로 트집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제 오너로서 이 AMG GTR을 타고 다녔을 때 느꼈던 그런 불편한 점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AMG 이제 GTR 뭐 가지고 와서 이제 왜 안 타고 다니시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더 어떡하다 보니까 안 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별명도 지어줘야 되는데 옛날에 꿀벌 지어줄 때 사람들 뭐 반응 좋아가지고 막 우르르르르 막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뭐 반응이 없더라. 헐크, 뭐 메뚜기, 뚜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메뚜기가 괜찮지 않냐? 뚜기뚜기 메뚜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 메뚜기를 정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AMG GTR을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게 실제 이제 오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더 재미난 실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혹은 뭐 꿀벌 타고 군대 갔던 것도 다 재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G GTR 한번 타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쾌하고 재밌는 컨텐츠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우리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통해서 재미난 컨텐츠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대표 로봇이죠. 태권 V 방향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태권 V 방향제는 이 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보면 띠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발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런칭 이벤트로 이 본품을 하나 구매하면 크리스탈레이션이 1+1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파몰에서만 가능합니다. 야, 근데 내 주변에 AMG GT 이거 타는 사람 2명은 옆에 여자가 타던데? 명팔이. 근데 능력자야. 여자친구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복 받았네.